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만약에 달이 지구를 향해 떨어진다면 어떨까? 이런 좀 무서운 상상을 과학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1년간의 가상 여정을 한번 살펴보죠. 정말 아찔한 상상인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재밌는 주제죠. 물론 실제로는 달이 지구 주위를 엄청 빨리 돌고 있잖아요. 시속 한 1600km 정도로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떨어지진 않는데 어떤 이유로든 달이 그 속도를 잃고 한 1년 동안 서서히 지구로 다가온다. 이렇게 가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한두 달, 거리가 한 38만 킬로미터에서 13만 킬로미터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밤하늘에 달이 좀 커 보이고 밝아지는 정도일 텐데요. 근데 곧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요. 조수간만에 차요. 네, 맞아요. 이게 가장 먼저 체감될 변화인데요. 달 중력이 바닷물을 당기는 힘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확 강해지거든요. 제곱에 반비례해서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밀물 해수면이 4m, 두 달이면 10m 이상이요. 네, 10m면 매일 거대한 해일이 해안 도시를 덮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와, 그럼 항구나 해안가 기반 시설은 거의 바로 마비되겠네요? 그쵸. 국제물류는 당연히 멈추고 또 중요한 게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한 95%를 담당하는 해적 케이블 기지국들이 있잖아요. 아, 그것들이 침수되면 네, 통신망이 그냥 붕괴되는 거죠. 거기다가 강물이 역류해서 식수 오염되고 연료 부족, 약탈,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해안가 주민들은 최대 10억 명까지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사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야,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셋째 달부터 다섯째 달, 거리는 13만에서 한 6만 킬로미터까지 좁혀지는데 이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위성들도 문제 생긴다고요? 네, 통신 위성이나 GPS 같은 항법 위성들이 달의 강해진 중력 때문에 슬슬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수는 더 심해져서 밀물대 해수면이 30m, 몇 주 지나면 100m까지 치솟습니다. 100m요? 네, 반대로 썰물대는 바다가 수백 킬로미터나 뒤로 빠져서 대륙붕이 그냥 드러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이제 바다뿐만 아니라 지구의 단단한 땅 있잖아요. 지각. 이거 자체도 달 중력 때문에 변형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땅이 찌그러진다고요? 네, 뭐랄까 고체조석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행성 자체를 뒤덮는 힘이랑 또 수백 경톤의 물이 이동하는 힘이 합쳐져서 지각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 그래서 지진이. 네, 강력한 지진이 전 세계에서 훨씬 자주 일어나고요. 또 이 힘이 지하의 마그마를 자극해서 옐로우스톤 같은 초대형 화산들을 깨우게 되죠. 화산까지요. 그럼 그 화산재 때문에 기후도 바뀌겠네요? 맞습니다. 이때 나오는 막대한 화산재가 이제 기후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네요. 여섯째, 일곱째 달, 거리는 4만 킬로미터 근처까지 옵니다. 정지궤도 위성 고도면 하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네, 그렇죠. 달이 정지궤도 고도까지 내려오면 이제 지구 자전 속도랑 거의 비슷하게 돌게 돼서 하늘의 한 지점에 그냥 거대한 보름달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늘에 달이 계속 떠 있다고요? 네, 지구의 딱 절반에서는 계속 달이 보이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아예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와, 진짜 기이한 풍경이겠네요. 조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석 현상도 이제 극단적으로 바뀌는데요. 달이 보이는 쪽은 물이 계속 쌓여서 영구적인 만조 상태 비슷하게 되고 반대쪽은 물이 계속 빠져나간 상태가 유지되죠. 동시에 이번엔 반대로 지구 중력이 달 자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달 모양이 약간 달걀처럼 길쭉하게 변형되고 달 표면이 갈라지면서 월진, 그러니까 달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달에서도 지진이. 자, 이제 여덟째 달부터 11번째 달, 4만 킬로미터에서 1만 킬로미터까지 충돌 직전이네요. 화산 활동은 더 심해지나요? 네, 화산 폭발이 거의 절정에 달해서요.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하늘을 뒤덮습니다. 이건 우리가 걱정하는 온난화가 아니라 반대로 햇빛을 차단해서 지구가 급격하게 추워지는 화산겨울이 오는 거죠. 아, 추워지는 거군요. 네, 산성비나 산성눈 때문에 식물은 다 죽고 하늘은 검붉게 변하고 또 달 때문에 일식도 엄청 자주 일어나고요. 생존 환경 자체가 거의 극한으로 치닫는 겁니다. 문명의 종말이네요, 정말.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달, 1만 킬로미터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 로슈 한계라는 지점에 도달한다고요. 그럼 달은 어떻게 돼요? 네, 로슈 한계. 이게 뭐냐면
행성, 그러니까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기조력, 조성력이 달 자체가 자기 형태를 유지하려는 중력보다 더 강해지는 지점이에요. 아, 그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렇죠. 이 한계를 넘어서면 다른 형태를 유지 못하고 지구 중력에 의해 그냥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달이 부서진다고요? 그럼 그 파편들은요? 그 파편들이 이제 지구 주위를 돌면서 마치 토성처럼 아름다운 고리를 만들게 될 거라고 예측해요. 와, 지구의 고리가 네, 아이러니하게도 달의 파괴가 그동안 지구를 괴롭혔던 극심한 조수나 지진, 화산 활동 같은 즉각적인 재앙의 끝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럼 밤하늘에 엄청난 고리를 보게 되겠네요. 달보다 훨씬 밝고 하늘에선 유성우처럼 파편들이 떨어지고. 맞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장관이겠죠. 정말 상상만으로도 벅찬 과정이었습니다. 점증하는 재앙 끝에 찾아온 달의 파괴, 그리고 지구 고리의 탄생이라니. 근데 그 이후는 또 다른 문제겠군요. 그렇죠. 일단 즉각적인, 물리적인 재앙은 멈췄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그 부서진 달 파편들이 계속 대기권이랑 마찰하면서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서 바다를 끓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바다를 끓게. 네. 반대로 그 고리가 햇빛을 너무 많이 가려서 지구가 완전히 얼어붙는 눈덩이 지구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가능성이 둘 다 있는 거죠. 끔찍한 재앙 끝에 생긴 아름다운 고리인데 그 영향은 또 예측 불가능하다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편 마찰열이냐 아니면 고리가 햇빛을 가리는 효과냐. 이 두 상반된 요인 중에 과연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살아남은 인류에게 어떤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